또 동호 씨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동호 씨는 곧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네, 감독님,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과 또 그 문제점을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마치신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환입니다. 저는 저는 여기 온 게 참 감사하다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남보라 씨, 정말 연기 여러 보여주셨는데요. 또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크라이 마미에서 은하 역할을 맡은 남보라입니다.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관객분들 모시고 이렇게 무대 인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제도 오픈 시네마하고 오늘로 이렇게 또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오늘로 제가 이 영화를 2번 보는 날이에요. 근데 2번만 너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청승맞게 제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요즘 사회가 많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함으로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좀 경각심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저희 영화 개봉하고 나서는 조금 사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호 씨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크라이 마미에서 윤주환 역을 맡은 동호입니다. 관객분들께 인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멋진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영화에 많이 부족해서 폐가 되지 않았나 너무 걱정이 되는데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영화 보면서 많이 또 울었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분노했고 아마 관객분들 모두 비슷한 마음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여자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실화를 다뤘다고 돼 있는데 후반에 잘 안 들려서 그 영화가 실화라고 했는데요. 그 후반부에 나왔던 그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잘 다룬 것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제목을 동크라이 맘이라고 지은 이유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남보라 씨한테는 그 연기의 진폭, 단점 연기의 진폭이 굉장히 컸는데 연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3가지 질문이시거든요. 네, 첫 번째 실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또 실화고 어디까지가 또 픽션인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성폭력 문제는 근래에 있는 건 아니겠죠. 늘 있어 왔었을 텐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자아이가 사촌 오빠한테 그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 여자친구가 엄마한테 털어놓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촌 오빠 공부 잘하고 이제 뭐 좋은 직업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용히 가자.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무마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계속 이렇게 평범한 듯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님 인터뷰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그 딸아이가 커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입사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단독으로 원룸에 사는 딸아이가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해봤더니 그 아이 딸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사촌 오빠한테 당했던 그 추억이 평생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걸 엄마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이런 결심을 할 것까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어떤 근거예요. 근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판례를 보고 실제 사실은 그게 전바부 모티브는 밀양 사건 인원수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화는 그러니까 전체는 실화라고 보기는 아니고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했으면 뭐 이미 신문에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후반부는 픽션이고 전반적인 그 판례를 보니 돌아가는 그 사실은 저렇더라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제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Don't Cry Mommy라는 영화 제목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일단 뭐 너무 많이 우는 영화라 저 영화가 울지 마라라고 뭐 했고요. 그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그 우리 딸 은하가 하필이면 자살하는 날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유서죠. 울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세히 보면 이제 은하가 죽을 때에 엄마한테 마지막 했던 말이 엄마 울지 마예요. 그래서 일종의 유서고 유언이죠. 그리고 그 저런 일을 당한 친구들이 그 엄마한테 하는 어떤 눈물의 위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남보라 씨 질문 기억하시나요? 네. 감정의 근데 지금 돌 커서 어떻게 힘들지 않았는지?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촬영을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했었는데 2달 가까이 거의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기 한 2년 전에 이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대본을 지하철에서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본을 읽으면서 지하철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대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만약에 내가 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대본을 읽고 느낀 감정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임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촬영을 하면서도 특히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그냥 울기 일쑤였고 그래서 이 감정을 그냥 추스르지 말고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제가 그 성폭행 당한 친구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울고 다니니까 나도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비록 연기지만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변해서 네, 남보라 씨. 그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들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그 마음이 정말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남보라 씨의 그 앳되고 순수한 그 용모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당했을 때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크게 와닿게 하는 어떤 그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감정을 추스리시는 동안 저희는 또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은하가 두 번째 성폭행 당하고 나서 엄마랑 처음 마주했을 때 전철 소리 나는데 그게 왜 전철 소리를 꼭 넣어야 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폭행 남자 3명 다 죽고 엄마도 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정상 좀 감독님 만드실 때 부담스러운 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남보라 누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대답을. 네, 전철 소리의 삽입. 네. 저희가 촬영지가 부천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고 어디서 찍을 게 좋을까라고 그때 유난히 이렇게 제가 그 자료들이나 판례들을 보니까 부천 경기 신도시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천을 이렇게 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천 가면 다른 신도시랑 다르게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는데 그 경인 전철을 딱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 어른들은 그러니까 지하철 아래 그러니까 유림과 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그 좀 낙후된 우리 그림에 이제 인서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거긴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그 조사를 하는데 재밌었던 게 어른들은 직장은 달라요. 왜냐면 다 빈부가 다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아이들과 부자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있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촬영했던 원미구청인데 많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전철은 일단은 그걸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은하가 첼로를 메고 다시 불려갈 때 이 전철을 건너가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다리고 그런 의미가 있다. 상징적으로 그거는 뭐 익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적으로 그 사일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영화가 이렇게 어제 이제 오픈된 극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절반도 집중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사와 대사 사이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진공 상태에 있는 그 근원적인 무한한 슬픔들이 핵심이라 이제 그게 목표였는데 근데 거기에 그냥 사일런스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기술적으로 어쨌든 뭔가가 두 번째 이유는 그거죠. 상징적인 의미는 그 빈부격차를 건너가는 그 이 주변에 갖고 있는 소리고 기술적으로라도 틈틈이 기차를 보내고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맨 마지막에 다 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그런 결말에 대한 좀 부담감에 대한 질문이었죠. 사실 지금도 엔드는 늘 제가 영화가 진행돼 1시간 넘으면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제 목표는 그거였었어요. 이런 일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죽는다는 거죠. 사실 저희 영화의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 죽거든요. 방관자인 오영사와 그 오영사 딸 빼고는 다 죽기 때문에 원래 이 일이 조사하니까 일은 영혼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다 죽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관객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고민이었던 이게 맞나?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말부가 결국에 그 감독님의 어떤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식으로 와닿았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그냥 풀려나지만 사실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한 씨가 유선 배우님이 흰 옷을 입고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 흰 옷이 단지 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흰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흰 옷을 입으신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사실 유림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 세상에 자기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일종의 죽음을 입는 옷, 상복이죠. 상복, 흰색. 예,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분도 네, 저기 남자분께 이번엔 동호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돌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역할이 좀 아이돌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역할을 맡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 역할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주변 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무대나 가수 활동을 할 때는 되게 멋지고 착하고 약간 이런 모습만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이미지 보이면 좀 이미지에 훼손이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걱정도 물론 떨었지만 이렇게 작품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아, 동호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요. 지금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런 악한 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심리 상태를 만들어 가셨나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하게 보여봐라라고 했을 때 계속 남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좀 표현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악당 3분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2분께서 진짜 저를 굉장히 악하게 대해주셔가지고요. 네, 악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더 편하게 악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들이셨군요, 그것이. 네, 일부러 제가 좀 물을 좀 들었습니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그 나머지 3분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사실 그분들의 과거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영사랑 오영사 딸을 방관자로 두셨는데 그렇게 두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오영사, 저는 남자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엔드 부분이랑. 저희 영화가 이제 저희 영화 앞에도 도가니가 있었죠. 근데 도가니는 제가 이제 급하게 저희 촬영 중에 촬영 끝나고 바로 개봉을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공유라는 배우가 이제 관찰자가 들어가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좀 할까 유연하게.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 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기에 일이 자기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절대 일어나지 않고 또 반대로 잠정적인 가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그나마 지금 우리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아마 이 객석에 있는 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정도밖에 남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호의를 갖고 있는 가해자도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 저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시선은 저 정도고 사실 우리가 찍을 때도 저는 사실 유선 씨는 한 번도 2테이크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보라도 2테이크 이상 이 연기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얘기다. 이야기는 만들지만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그냥 두 분이 그냥 하는 대로만 우리는 카메라를 멋도 부리지 말고 그냥 따라갑시다. 얼굴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두 배우의 얼굴만 그런 부분이에서 대척점으로 놓은 게 오영사는 그런 식의 좀 전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요성 씨가 사실은 대배우거든요. 큰 배우신데
그분이 대본을 보시고 저한테 처음으로 물어본 게 그랬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이거 내가 이렇게 근데 그분이 자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이 있어서 하고 싶다. 작지만 그리고 그 제일 자기한테 대본에서 들어온 대사는 유림이 마지막 엔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영사님 만약에 은하가 수민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는 자기 그 대사 때문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이 아이가 있는 이 오영사를 노성민 선배님이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역할이 크지도 않은데도. 네, 하여튼 이 영화에 나온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다음 질문은 남보라 씨. 죄송해요. 질문은 감독님께 드린 질문이고요. 지금도 한국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룬 현실 고발 느낌이 아주 강한 영화를 제작하신 입장에서 제작 동기에 있어서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있어서 감독님 이 영화는 이러한 일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지만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와 공권력과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못했던 역할을 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찌르는 창과 같은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쉬쉬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피해자들의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주고 싶은 방패의 느낌이었는지. 저는 이 영화가 일단 그렇거든요. 여기 뭐 관객분도 계시지만 이런 경험이 뭐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 영화를 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영사와 다름없는 우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한 목표가 이 일을 우리가 한 줄의 뉴스로 어떤 인터넷에 오늘도 분명 떠 있을 거예요. 누가 또 성폭력을 당했고 뭐. 근데 그게 정말로 어떤 그 가해자들한테 그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어떻게 지옥으로 빠지는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사실 저희가 좀 마케팅이 조금 아저씨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아픔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힘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열도 있고 다 이제 오열을 하잖아요. 그게 잘 전달되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저거 상당히 안 좋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보면 저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얼마나 안 좋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줄어드는 게 저는 목표인 거죠. 사실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개개인들의 네, 영화 잘 봤고요. 두 딸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로서 내내 눈물이 흘러서 지금도 많이 감정이 잘 안 치워지는데요. 어떤 그 설정 그런 가정 풀이보다도 뒷부분에 법적인 그 풀어나가는 거가는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가해자는 뭐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그만큼의 어떤 법적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부분 뒷부분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마무리 질문이 뒷부분에 법적인 처벌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렇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판례들 많이 찾아보시고 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법적으로 그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표현된 거죠. 가장 큰 게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 사건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도가니 버섯 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저게 고소가 진행이 안 돼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네. 응징을 예. 네, 이제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예, 제가 영화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인데요. 제가 정말로 시원하게 죽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마음 같으면, 저도 마음 같으면 이 아저씨처럼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 극장 안에서는 끝나지만 나가서는 잊는다. 저는 여기서 숙제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숙제로 드리고 싶은 생각에 조금 확실하지 않고 실제 일어나는 거를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조금 느슨하게 한 거.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이니까 제가 재밌는 게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여자 스태프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문장인가 헤어하시는 분이 이제 딸이 있는 분인데 대본 읽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자기 딸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자기는 늘 그놈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배웠다, 대본에서. 차로 죽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차로 죽이면 돼요. 네. 지금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 지금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 발언에? 이 남자들도 차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줄지.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감독님과 대화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 좀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끝으로 세 분께 좀 앞으로의 계획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를 꼭 밝은 거 하고 싶어요. 웃고, 이 좋은 배우들 뒤에 있으면 같이 하고, 밝은 영화를 다시 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독님처럼 다음 역할은 웃으면서 끝내고 이제 마지막 엔딩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 작품 때 꼭 캐스팅돼서요. 저는 버러너가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쁜 배우분과 로맨스가 있는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밝은